뭐 여러 유아 폭행, 유아 학대 사건을 저희가 보도해봤지만 이번엔 태어난 지 20여일밖에 안 된 신생아를 폭행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는 신생아를 좌우로 흔들더니 아이는 울고요. 아이는 뭐 내던지기까지 하죠. 침대에서. 네, 소리 지르고 나가는 장면까지. 그냥 여기까지 보죠. 25일 됐다면서요, 아이가. 그러니까요. 네. 태어난 지 25일밖에 안 된 아이예요. 25일 된 아이는 뭐 저도 아이를 예. 길러봤지만 아주 조심스럽거든요. 조심스러워야죠. 왜냐면 아이 목도 잘 못 가는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이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들죠. 던지기까지 합니다. 충격적이다 못해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네.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어난 지 25일 아이를 저렇게 폭행한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모가 어제 낮에 12시 반경에 MRI 촬영을 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흔들림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네.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척추가 손상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를 저런 형태로 때리거나 흔들거나 아니면 던졌을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와, 아이는 건강하다는 게 확인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 엄마가 장시간 집을 비우면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녹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큰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진학해야 돼서 좀 장시간 좀 집을 비워야 되는 날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얘기로는 본인이 계속 집에 있는 날 말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가 더 많이 울고 보채고 사실 뭐 25일 됐으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산후도우미가. 그래서 믿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의심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네. CCTV를 설치했고요. 요즘에 스마트폰 앱으로 이 CCTV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알람이 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알람을 보는데 이제 저게 29일 날 12시 50분부터 2시 40분이니까 대략 한 2시간 정도 촬영을 한 건데 이제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점원 입장이 어땠을까요? 아유, 부모님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네.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네. 일단 본인이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남편에게 전해서 남편에게 이제 자초용을 얘기하고 가라고 했는데요. 네. 남편 사실 집에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화났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이 산후도우미 식사하셨냐 이렇게 마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묻고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신생아를 인계받고 아내가 오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네. 하게 된 겁니다. 정부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정책 통해서 맞아요. 이 산후의 그 산모를 도와주는 일종의 복지 서비스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복지 서비스인데 이제 부모들이 이게 피해를 당한 부모들이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을 소개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60시간 정도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산후도우미가 될 수 비용도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가 지원되고요. 정부가 지원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시간 교육 안에 주로 기저귀 접기라든지 아이 우유 먹이기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에 관련된 문제나 적성 관련된 문제가 전혀 교육이 없고요. 네. 아동 학대에 관련된 예방 교육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가르치고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정말 인성이 안 되시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산후 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이 도우미를 통해서 서비스 이분 개인뿐만 아니고요. 산후 도우미 활동을 통해서 서비스 받은 분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에요. 지금 물론 이분 한 분만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나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해서 정부가 교육까지 시켜서 보내는 걸로 알고 그렇게 서비스를 받았는데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이 산후 도우미 활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니까 60시간 교육만 받으면 그렇죠. 된다는데 60시간 물론 교육만 받으면 돼요. 많은 산후도우미 분들이 아이를 좋아하고 또뭐 여가 시간에 이렇게 아르바이트 겸 또는 간호사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또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뭔가 이 교육 과정에 이런 시스템 전에 아이 돌보미도 문제 생길 때마다 정부가 이 자격 과정 한번 돌아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도 사실 아이 돌보미는 그래도 예방 교육은 포함돼 있어요. 근데 네. 2년마다 한 번씩 인적성 검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인적성 검사는 이 지금 산후도우미는 둘 다가 없는 거예요. 인적성 네. 검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예방 교육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 비용 문제하고 연결이 될 테니까. 네. 피해 아동 부모는 산후도우미 그분 아주머니가 너무 살갑고 처음에는 인상도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잠깐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애기 돌보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상식이랑 인성교육이랑 그런 건 다 시켜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어디에 믿어야 될지. 경찰에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폭행이니까 그냥 신고한 신고입니까? 거죠. 네, 신고죠. 거기다 이거는 단순 폭행이 아니고 아동학대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아동학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땐 아동학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학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생략했습니다. 그걸 너무 생략한 이유는 명확하니까. 아시겠죠. 지금 저 영상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불구속 입건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거는 좀 가정입니다만 아이는 당연히 건강하겠습니다만 아이에게 혹시라도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그랬다는데 생후 25일이면 원래 아이는 울고 보채는 게 일입니다. 네.